자, 오늘은 박원순 시장님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묘월에 태어난 임수예요. 이 묘월에 태어난 임수가 귀격을 이루려면 먼저 신금이 있어야 하고, 병금보다 이 묘월에는 신금이 우선입니다. 신금이 있어야 하고, 다음 토가 있어야 합니다. 관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묘월이기 때문에 신금이 우선이다 했어요. 경금도 괜찮습니다. 왜 경금보다 신금이 우선이라고 했느냐 하면, 경금이 을경합해서 인수의 역할에 소홀할까봐 신금을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했는데, 이 사주에서는 신금이 병신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금이 우선이 되겠죠. 왜냐, 서로 합을 하게 되면 주어진 본분에 충실히 업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수가 투간했고 이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인 격을 형성했다. 귀격을 형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칠살이 투간하지 않고 지지에 나의 고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운에서 좀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관은 지지에 있고 인수는 천간에 투간해서 병신합 묶였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순탄하게 성공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 무슨 부모복을 볼까요? 부모가, 아버지가 병화죠. 재니까 병화가 여기서 물론 일을 합니다. 이 신금이 강한데 이 병화가 여기서 강한 인수를 제압을 해줍니다. 이거는 좋은 효과예요. 왜냐? 신금이 인수죠. 인극식해서 도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관은 그걸 해도 괜찮다 하는데 월지의 상관을 그걸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수를 제압해 주기 때문에 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정을 주지 않고 있죠. 왜냐? 이 자체가 위험을 갖기는 하지만 병신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도 병신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자랐다라고 봐야 돼요. 엄마도 나를 향하지 않고 아빠도 나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부친 모친이 모두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두 분이 사이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사자의 사주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쟤는 배우자예요. 엄마예요. 그죠? 배우자도 되죠. 아버지도 되지만 이 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좋았겠구나.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며느리하고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 임극식 하잖아요. 임극식 하면 식신이 그걸 받으면 대체적으로 이분은 뭐죠? 여기서 식상은 나의 생활 영역이죠. 생활 영역이 좁아진다. 나의 표현 방법이죠. 표현력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임극식을 당해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체적으로 임극식 하는 사람이 큰 재물, 많은 재물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임극식하고 인극식이라는 것은 식상이 나의 먹을거리죠. 먹을거리를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일을 하지 않고 병신합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존재 가치만으로 하는 일은 있으나 위험은 있으나 내게 나의 어린 시절에 극히 좋지는 않았다. 왜 더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어린 시절에 여기 3세 대운에 3대운에서 임진이 있어요. 임진은 나와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앞에 나와 같은 존재가 앞에 드리워져 있고 나는 이 복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나는 빛을 낼 수가 없고 나의 인생 대신에 이 임진인가가 내 앞에서 더 나의 인생의 앞에서 뭐랄까 더 빛을 보는 거죠. 나는 뒤에 가려져 있고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받았겠느냐?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는 인수가 됩니다. 제니까 인수가 되죠. 인수가 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뭐 삼촌 삼촌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왜냐 인수기 때문에 나는 설계를 하고 인수가 꼭 필요한데 이 인수는 용신으로 채용할 수가 없고 어린 시절에는 이 인수에 의지해야 되니까 이 인수는 나의 어머니도 되지만 어머니가 정인이 여기 있죠. 정인이 병신합을 했기 때문에 여긴 편인이에요. 편인은 아버지의 아버지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분이 그래도 나를 생을 해줬다. 내가 자라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 어머님 다 했죠. 그럼 자식은 지금 시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유추하진 않았습니다. 자식이 나의 일지에서 이 살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은 나의 무덤이죠. 나의 무덤을 자식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일간이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왜냐 나의 무덤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식이 나의 무덤을 갖고 있으니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이것은 무슨 약점이 있어서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무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 부모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운을 볼까요? 운을 보면 어릴 때는 임진운 좋지 않았다고 했고요. 계산은 겁재입니다. 겁재고 또 이 사화가 제가 이렇게 사신합을 하네요. 그래서 그나마 나를 도와주던 할아버지가 또 다른 곳으로 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정 환경은 크게 좋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갑오대운은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묘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신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밥그릇, 나의 상관을 극하기 때문에 극합이죠. 극하기 때문에 이 나의 상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갑오 대운에는 오화가 신금을 좀 극해서 좀 묘목이 자유롭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꽃을 피워줄 수 있죠. 묘목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뭘 해요? 묘가 정관에 투관했으니 묘가 위로 올라갑니다. 등락개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3대운에는 묘목이 좀 우뚝 올라서서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운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화생토해서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네요. 묘목을 극하는 신금을 좀 제압을 해주고 또 묘를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의 7살 직장이죠. 직장에 화생토해서 직장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니 여기서 취직을 한다든가
이제 이혼해서 취직을 한다든가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미대운, 을미대운은 묘미하죠. 묘미하고 토생금도 하지만 묘미를 합니다. 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목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묘미가 국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 묘목이 투가 나고 묘미가 했기 때문에 합을 했기 때문에 묘가 식상이 국을 잃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묘미만 있고 반합이지만 천간에 이 을목이 투간했어요. 그래서 좀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묘목은 나의 식상, 나의 아랫사람이죠. 그래서 이 운에서는 삼삼대운에서는 아랫사람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면 좋다.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내가 아랫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아랫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나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묘가 죽어있던 묘가 이 대운에는 묘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이 운에 아랫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면 이 아랫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3 병신대운이네요. 병신대운에서는 또 여기가 복음이네요. 복음이라 뭐 특별히 좋은 건 없지만 이 복음에 대한 때문 하겠지만 연에 있는 복음은 나하고 직결적으로 크게 큰 영향력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병신을 씀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땜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요. 그러나 아주 크게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신금이 와서 복음으로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조금 내가 혜택을 덜 받겠죠. 인수의 생을 덜 받는 건 있겠으나 그래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쁘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묘대운이 왔어요. 정묘대운이 오니 정화가 신금을 극하죠. 극하면 일단 병신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병신합이 떨어지면 정화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제가 천간에 투간했다는 것은 재생살 한다는 거죠. 재생살하고 나와 합을 합니다. 그러니 이 정화운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는 유금이 있어요. 이 유금은 뭐래요? 진유합금해서 살을 유인수로 합을 해서 화시킵니다. 해서 살인상생해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화가 또 화생토해서 도와주죠. 그래서 이 대운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살인상생으로 살을 끌고 와서 나의 인수로 끌고 와서 내가 생을 받기 때문에 국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정묘대운에 정묘년을 만나잖아요. 2017년도인가요? 정묘년이 2016년도인지 7년도인지 되죠. 제가 한번 볼까요? 어디가 있나. 이제 정묘년이 있다고 보면 그 정묘년에는 지금이 경자년이죠. 경 하나 둘 셋 넷 지금부터 4년 전인가요? 이 정묘대운에 정묘연이다 그러면 정임합 묶고 좋다고 했죠. 살인상생하는데 다시 또 정임합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또 살인상생을 합니다. 천지가 이렇게 같이 합이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쵸? 그러나 같이 더블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나한테는 부담이죠. 왜냐하면 정화가 와서 임수를 쌍으로 묶어요. 쌍으로 묶으면 내 눈이 가리워져요. 그쵸? 판단이 허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평소에 여기서 하지 않던 언행을 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정화에 대한 합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타고 왠지
또 여기서는 사주 자체가 배우자와 배우자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배우자가 합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여기서 배우자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배우자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 계속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임이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둥지를 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도 정하라 그러면 여기는 꼼짝없이 본인이 어느 한 사람에게 매료되겠죠. 그러나 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유추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 정유가 들어왔죠. 그러면 간지를 모두 두 번씩 더블로 합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꼭꼭 어딘가에 얽어 매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살인상생에서 점프해서 국록을 먹지만 또 다른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처신을 잘 해야만 되는데 무술대운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가 임을 극하죠. 또 진술충합니다. 나의 고가 열리면서 내가 천간에서 한 대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그런다는 것은 임묘를 할 수가 있죠. 임묘할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경자년을 볼까요? 경자년 매직펜이거든요. 경자년이다 하면 이 자가 겁재예요. 겁재가 와서 뭐랄까요? 신자진 수국을 이룹니다. 그 말은 겁재를 중심으로 해서 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사주에서 나에게 우호적이든 관인상생에서 내가 국록을 먹게 해준 나의 칠살과 또 나의 인수와 이 겁재가 전부 합을 해서 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본인을 중심으로 이 겁재를 중심으로 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겁재의 파워가 상당히 세졌죠. 세졌는데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되냐, 무술이 오면 상당히 칠살이 강하게 투관했어요. 그러면 칠살의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사람은 성격이 자신만만하고 칠살의 기질을 나타내겠죠. 그러다 보면 배짱도 있고 목에 힘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뭐를 해요? 겁재가 와서 누군가가 내 사주에 얽혀있는 나의 지지자들, 직장에 관한 사람이나 인수에 관한 사람이나 모두를 합을 해서 똘똘 뭉쳐 있어요. 나만 고립무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탁 치죠. 그리고 진술충에서 이 고가 열립니다. 열리면 뭐래요? 합세를 해서 나는 퐁당 고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운을 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자년에는 겁재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나의 지지자들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이 경자년입니다. 그럼 경자년을 잘 넘겼다면 신축년이죠. 신축년은 이제 좀 괜찮겠어요. 그쵸? 경자년보다 낫죠. 축이 오니까. 축은 정관이에요. 축이 와서 여기서 크게 나쁜 일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쵸? 네, 만약에 이 대운을 잘 넘겼다면 다음 이 73 기해대운에서는 정관이 투관하고 해묘합니다. 물론 기해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관이 나타났고 해묘해서 나의 소중한 나의 아랫사람, 나의
먹을거리, 나의 밥그릇이죠. 나의 식상이 이제 국을 또 이뤘어요. 이루고 그러니까 국을 이뤘다는 것은 입지가 넓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생수, 수생목하니 이 묘목이 극을 받지 않아요. 극을 받지 않고 생을 받죠. 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고 본인도 이 정관을 쓰고 어떤 그 보직을 맡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 텐데 이 운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죠. 특히 경자년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수가 와서 나는 지지에 국을 이뤘기 때문에 나의 원래는 신약하잖아요. 신약한데 이 자가 와서 신자신 국을 이뤘으니 나는 아우 힘을 얻었어. 이제 천하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겁재가 나의 우호적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러니까 내 편에서 자기 편으로만